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시 40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직전 분위기가 얼어붙은 일이 있었는데요. 회담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수수색했고 미군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우리 정부 정상회담 준비팀을 긴장시켰는데요. 다행히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다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후에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미 관계, 이제 시작이겠죠. 호감과 신뢰를 잘 쌓아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 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퇴직연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 교육비 걱정을 지나 하나은행에 도착. 퇴직연금 받을 땐 은행권 최초 고용노동부 선정 2년 연속 우수사업자 하나더 넥스트 IRP. 어디서 모으셨든 퇴직연금의 도착지는 하나은행.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교회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얼마 전 상주의 한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가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죠. 이 이야기 잠시 후 나눠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회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잠을 2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어쩐 일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안동여중이라고 네. 지금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 좀 아침 일찍 새벽에 그 현장 답사를 갔다 온다고 어제 밤을 설쳐서.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또 청취자분들 만난다고 하니 네.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죠? 네, 올해 7월부터 경상북도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 무료 승차 시행 중이죠. 2023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요금 100%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이 외에도 북부 지역은 2023년 청송군을 시작으로 봉화, 의성, 문경, 상주시에서 전면적인 무료버스 정책 시행 중입니다. 경북의 부는 무료버스 바람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청송, 봉화, 의성, 문경, 상주는 아예 전면적으로 무료버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경북의 무료버스 정책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해 주실까요? 네, 일단 경북도는 만 70세 이상 버스 무료 승차 시행 중이고요. 네. 근데 시군별로 이제 전면적인 그 시행 지역이 있습니다. 시작은 산소카페 청송군 2023년에
전면적인 무료버스 시행을 했는데 네. 청송이 인구가 한 2만 3천 4천 정도 돼요. 원래는 65세 이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어차피 어르신들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 전면적인 것과 선별적인 것이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선별 비용까지 고려하면 비효율적이고 예산 또한 5억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2023년 해보니까 대박을 친 거예요. 네. 뭐 전국 뉴스에서 도배가 되니 2024년에 인구 2만 8천 명의 봉화, 또 올해는 인구 4만 8천인 의성군하고 6만 6천 명인 문경시에서 시행을 했고 특히 문경은 시단위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경시가 시단위 최초로 무료버스를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실제로 뭐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나요? 어떤가요? 네, 문경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용객이 증가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 이제 3월 말까지 시내버스 이용객이 한 41만 명, 오. 하루에 평균 4,500여 명인데 작년에 하루 평균이 2,260명이니까 무려 2배 이상 그러네요. 늘어났고요. 네. 또 1월 달이 평균 4,000명. 그리고 3월은 5,000명이 넘어서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만족하고 있고 또 KTX 문경역 신설과 연계해서 관광까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문경이 잘 되다 보니까 문경의 이웃인 인구 9만 명 상주도 올해 7월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상주는 이제 청송이나 문경과 좀 다르게 정책을 짰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상주는 상주 시민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서 오. 지원을 해주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요? 먼저 그 비정기적인 이동 시에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내가 평소에 버스를 안 타는데 오늘 한번 버스 타볼까 하는 분들이 카드를 갑자기 발급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어렵고요. 네. 두 번째로는 관광객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근데 아예 전면 무료해버리면은 그 요금 수납을 업무가 사라지니까 승하차 속도가 빨라지고 기사들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주 같은 경우는 굳이 카드 발급을 할 바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전면 무료하는 게 아하. 오히려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서 좀 상주시는 좀 정책을 바꾸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주 시민이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만 보면 최근에 이런 무료버스 정책이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아주 특색이 맞습니다. 맞춤형인데요. 교통 약자 비율이 높은데 지역은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 비하면 불편하죠. 교통이.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 이동권 개선하고 교통 불평등 해소하는 교통복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작년에 서울역 급발진 사고 이후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이 논란이 됐죠. 네.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 준다. 뭐 나이도 논란이고 혜택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관점이 빠져 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한정 면허라든가 뭐 조석의 보행 수단인 시니어카 구입을 지자체가 보조한다든지 네.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이동권 보장할까 이런 관점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면허 반납으로 퉁치려고 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비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좀 교통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또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공공교통이 활성화되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녹색 교통의 의미도 있고 또 무엇보다 관광객들이라든가 소상공인 네.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돼요. 외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소멸 대응 정책으로 안성맞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버스 타는 걸 좀 생각해 보면요. 노선이 좀 복잡하다던가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던가 혹은 정류장 환경 자체가 불편해서 무료여도 버스 타기가 좀 힘들다. 이런 반응들을 일각에선 보이고 있는데 혹시 뭐 개선이나 보완해야 할 점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버스 정책이 좋은데 무료 버스만으로 버스 안 타던 분이 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네, 대안을 5 드리면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노선과 배차 간격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상주시 같은 경우가 시내 순환버스 노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상주에서 제가 버스를 타보니까 다 농촌으로 가는 버스만 있어요. 그래서 안동하고 인구 차이가 뭐 2배가 안 나는데도
버스 승객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시내 지역 인구가 많은데 시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 상주 같은 경우 이런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버스 하면 큰 버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농촌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꼭 큰 버스가 아니라 수요 응답형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응답형이요. 콜택시예요. 버스인데 아. 신호가 와야 움직여요. 네. 그다음 미니버스도 있죠. 또 전기 자전거 지원 조례도 있고 시니어카라고 보행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버스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통수단 활성화를 또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대안들이 있죠. 네, 그러면 5개 중에 지금 2개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 개선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북 지역은 시군 간 교통망 개선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주랑 안동이 차로 40분, 1시간 정도인데 네. 제가 버스 타고 상주 가면요 돌아온 차가 없어서 당일에 못 올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서울 가면은 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북 북부는 시군이 넓기 때문에 시군 외곽 지역에 좀 거점 한승 공간을 조성을 하고 어허. 뭐 수요 응답형 교통을 활용해가지고 시군끼리 좀 접근성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경북도가 나서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대부분 시내버스 운영 체계가 준공영제입니다. 네. 준공영제 언뜻 들으면 좋은데 굉장히 안 좋은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 시민 참여나 공공의 역할은 제한적이에요. 민간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이 취약하고 주민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금으로 보전해 줄 바에는 전남 신안군처럼 전문 공영제로 전환하면은 같은 돈 쓰는데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운영 체계 자체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전면 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 개선점은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르신 무료버스가 있으니 네. 또 우리 교통약자인 아동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을 나가야 됩니다. 네. 그 아나운서님 경상북도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아동 청소년들도 무료버스 가능하게끔 되었는데 혹시 이 소식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70세 이상 무료버스 정책 지원 조례 개정할 때 네.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3번까지 오. 버스 요금 100%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아이들이 요금을 내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가 특이한 게 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을 배정을 안 해서 이 조례가 있는지를 도민들이 거의 모릅니다. 아, 예산이 없군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네. 저녁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했는데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경북도와 시군의 의지가 있으면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배정하면 되는데요. 네. 이 아동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의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네. 숫자가 적어요. 아, 그 두 번째로 요금이 어른보다 쌉니다. 어허.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 당사자 만족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 저같이 성인인데 버스도 가끔 타는 분들은 네. 요금보다는 노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1,000원, 2,000원이 큰 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무료버스 정책에 대한 그 효능감이 학생들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무교육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의 평등을 지향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정신인데 학교를 기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까지 가는 그 과정도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경북이 되려면 이미 조례 만들어 놨는데 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 경북의 22개 시군 시장 구수님들 그리고 도지사님까지 경북에서 무료 버스를 아동 청소년에게 확대하는 것을 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이게 논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까지 전라남도 순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청소년들을 100원만 내면 버스를 탈 수 있게끔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우, 좋네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 그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음. 지금 결혼식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혼인신고 안 하고 있다. 어허.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안 듭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의만 조례가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잡아서 작동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경북에 더 나은 버스 정책을 위해서 좀 인사이트 하나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안동에 낙타골이라고 있어요. 학교가 낙타골이요? 5개가 모여 있고요. 네. 안동여중, 경안여중, 안동여고가 밀집돼 있는데 그 3개의 여학교가 전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매우 좁은데 제가 오늘 가보니까 네. 학교 진입로까지 막 차들이 학부모님들이 막 차로 끝까지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보다 더 막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차량 통제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 차량 통제 시간이 7시 40분이다 보니까 네. 그 피해서 7시 10분에 막 등교를 하는 거예요. 아. 애들 막 아침 거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통체증을 보면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 다 불행하니 아침. 그렇죠. 근데 안동이 서울도 아니잖아요. 네.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 좁은 골목에 학생들을 굳이 학교까지 태워주겠다고 이 막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행정과 교육당국에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 회장님과 이야기한 게 네. 등하교 시간 집중해서 고 낙타골 구간을 순회하는 미니 마을버스를 10분 간격으로 하면은 네. 그 차량 수요를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게 없으면은 아침마다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그 안동의 그 시내 학교, 여학교 3개 중에 2학교가 산 중턱에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지역의 정치권은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다들 이제 자차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네. 이 버스를 통해서 차량 수요를 빼는 그 사고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버스 타기 좋은 경북이 되고 공공교통이 활성화되면은 청소년 어르신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에게 좋다. 그래서 이 버스 정책은 세대를 아우르고 사회를 통합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교통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방선거가 한 28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 경북의 정치권에서 이 버스, 공공교통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북에서 유행하는 무료버스 정책의 효과와 또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준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준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6시 25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얼마 전 상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감독이 학생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운동부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를 벌이고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배준성 과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배준성입니다. 네, 얼마 전 상주 중학교 씨름부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서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일단 먼저 경북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먼저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경북교육청은 사건 인지 후에 코치 선생님을 바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부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동학대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학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 아동학대 사안 신고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중인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학생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 부모에게 거짓으로 해명을 했고 또 학교 측도 2달 가까이 폭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감독의 은폐 또 관리 부실 의혹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코치가 보호자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이고 네. 학교가 폭행 사실을 2달 가까이 몰랐던 것도 관리 체계에서의 큰 허점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은폐나 관리 부실 의혹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특별감사와 경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고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학교 운동부 긴급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요. 현재 학교 운동부 폭력 실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긴급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심각한 폭력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교육청은 무엇보다 이런 문제에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자 관리와 학생 담당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폭력 행위여도 지도자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번 사건 가해자를 포함해서 기존 지도자들에게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그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같은 중대한 사건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지도자의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인데 네. 교육청 관리 지침을 바꿔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학교 운동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도 이 기준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권 서약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그렇습니다.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 선수 5,200여 명이 대상인데 이 인권 서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네, 인권 서약서에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체벌 폭력, 성폭력을 절대 하지 않고 훈련 과정에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폭력을 은폐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고 지도자뿐만 아니고 학생 선수도 함께 서약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 서약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인권 서약이 단순히 형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당 기록을 살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인권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지도자뿐만 아니고 학부모, 학생, 선수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해 서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운동부 폭력 신고센터도 설치가 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하나요? 네, 학교운동부 폭력 신고센터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네. 홍보가 부족해서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신속히 개선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부터 처리 결과 안내까지 책임 있게 진행하고 동시에 상담과 치료까지 연계해 학생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운동부 폭력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니까요.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북 지역 학교운동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도자 자격 검증과 폭력 예방 연수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고 청렴한 운동부 운영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배준성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악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를 나누고요.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을 악수를 함으로써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치권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정치인의 악수에 대해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악수 오늘 주제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례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지난주 전당대회 때는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네. 아마 악수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난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악수도 없었죠. 이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가 정청래하고 마음 편하게 악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좀 삐졌죠.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와 송원석 대표는 기존 정치 문법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어요. 악수를 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데 악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명하고 있어요. 의례 뒤따랐던 기존 정치 질서를 완전히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악수를 정말 잘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악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보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언더독이라는 전략을 가장 잘 활용하는 정치인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언더독은 말 뜻을 좀 풀이해보면 동정론입니다. 동정론. 언더독은 투견장, 그러니까 개싸움에서 비롯됐어요. 투견장에서 이 싸움판이 벌어지면 위에서 짓누르는 개를 탑독이라고 불렀고요. 아래에 깔린 개를 언더독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인데 이 언더독 효과는 약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심리나 그를 응원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 언더독에 가장 적합한 전략과 포지션을 보여준 정치인인데 선거에서 매번 이제 이기는 강자보다는 절대적인 약자가 생각보다 잘 싸우네 이럴 때 그를 응원하고 뭔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바로 언더독 심리였어요. 그러니까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맞붙은 박근혜 후보 측의 구전 홍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박근혜 후보는 부모를 흉탄에 잃고 시집도 가지 않았다. 박근혜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네. 네. 대한민국과 결혼을 한 부모 모두 흉탄에 돌아가신 불쌍한 박근혜를 도와주자. 이게 언더독 효과거든요. 네. 동정론. 이 구전 홍보였는데 상당히 잘 먹혔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붕대 투혼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선거 때 매번 손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요. 맞아요. 그랬어요. 예. 그런 사진 많이 보셨죠? 네.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나서 악수를 했으면 손이 다 아파서 붕대로 손을 감쌌을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짠해져서 박근혜 후보를 만나서 악수할 때 붕대 감은 손 말고 왼손으로 악수했다라고 그래요. 예.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 어떤 이제 어르신들은 박근혜 후보 딱 손에 붕대 감은 거 보면서 울어요. 예.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전략을 언더독으로 삼고 붕대 투혼 악수로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면 또 미국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들 사이에서 그의 악수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정말 유명하죠. 트럼프의 악수는 대부분 저돌적이고 공격형입니다. 네. 있는 힘껏 상대방의 손을 쥔 채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악수를 했어요. 이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악수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악수할 때 저 어떻게 하지? 라고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얌전하게 악수하더라고요. 오늘. 네, 기선제압은 물론이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전략이라고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은 평가하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런 식으로 트럼프에게 19초 동안 손목을 잡혀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말이 19초지 1초, 2초, 3초, 4초 해서 19초 동안 손 딱 잡혀 있으면요. 당황스럽죠. 그렇죠. 네, 첫 대면부터 이렇게 까부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던짐으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전략인데 뼈가 으스러지도록 손을 힘차게 잡는 것은 약하고 잡은 손과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곤혹스럽게 만들기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악수를 한대요. 그리고 다만 여성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악수에서는 마치 특별한 관계라는 오해를 살 만큼 손을 토닥거리기도 했고요. 반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무시했어요. 그 트럼프가 2017년 3월 17일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악수하겠냐라는 말에 못 들은 척, 딴청 피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론이 뭐라고 비꼬았냐면은 트럼프가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뾰족하게 세운 채 지하철 쩍벌난처럼 앉아 있었다. 네.
메르켈이 악수하셨는데 고개 돌리고 못 든 척하고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메르켈을 향한 무언의 경고다.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또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색달랐죠? 예, 맞습니다. 그 바드랭기 전문가가 이번 이제 그 알래스카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 앞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제스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자로 인식하고 낮은 자세의 제스처를 취했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레드카펫을 준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다가오니까 가볍게 손뼉을 치면서 앞으로 나간 트럼프 대통령 평소와 달리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했어요. 네. 평소에는 손바닥 아래로 향하게 해서 상대방 손을 딱 잡아 끄는 모양새로 악수하는데 정반대라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더 강력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바드랭기지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환대를 두고 지난 2월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했을 때 당시에 보인 태도와는 정반대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굉장히 무례하다. 막 몰아세웠었거든요. 네. 양복 안 입었다고 막 시비도 걸고.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은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영어 굉장히 잘하거든요. 유창하거든요. 네. 근데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안 쓰고 러시아어만 사용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악수 강경파 트럼프 대통령을 쫄지 않고 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당황시킨 국가수장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네, 지난 2017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네. 두 사람의 손이 하얗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승자가 의외로 마크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가 먼저 손을 풀려고 시도했는데 마크롱이 놓아주지 않았다. 라고 외신이 전했고요. 네. 외신에 이 사진이 찍혔는데 트럼프의 손등에 커다란 마크롱의 엄지손가락 자국이 허옇게 찍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평소 그렇게 세게 잡는다는 게 아니까 마크롱이 이거 봐라 하면서 아예 대놓고 같이 세게 잡은 거죠. 손 빼려니까 안 뺀 거예요. 네. 나중에 보니까 허옇게 찍혔어요. 이 사진 박제돼서 지금 인터넷에 밈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방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의 악수도 여러 말을 남겼어요.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난 건 총 6차례입니다. 네. 1994년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에서 쭉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만 빼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악수를 했습니다. 모두 한 손으로 악수했고 그런데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악수를 한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2013년 당시 상의를 열어젖힌 채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게이츠 이사장 태도에 대해서 아니 국가 원수를 만난 자리에서 결례 아니냐. 네. 두 손으로는 아니더라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 게 이게 만만하게 보냐? 막 이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부 외신의 실제로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악수를 때 게이츠 회장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른 국제적인 예의를 숙지했었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악수하는 것은 뭔가 숨기고 있음을 뜻한다. 이게 자칫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거만하다라는 이런 비판을 일으켰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근데 이걸 또 방어하고 실드치는 이제 언론인도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같은 경우는 게이츠 회장이 예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났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만났을 때도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악수했다. 별 뜻 없이 편한 스타일로 악수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했지만 네.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게이츠는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는요 굉장히 깍듯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은 네. 일부러 왼손을 집어넣고 악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악수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 상대방의 손을 잡는 인사법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게 원래 이제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제스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고대 네. 그리스나 로마 시대 예술 작품에서 그런 기원이 있습니다. 그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칼을 빼들고 적의를 표현하던 그 시대에 상대방과 싸울 의사가 없을 때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어 잡았다. 이게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이라고 하고요. 또 잡은 팔을 또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맞잡은 손의 소매 부분에 무기를 숨기지 않았다. 라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뭐 예전 고대 5세기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 장례식 비석에 두 사람이 오른손을 내미는 모습이 묘사된 그런 이제 뭐 그 벽화도 있고요. 네. 예, 원래 이제 오른손을 내밀다 또는 인사라는 이제 그 어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로마식 악수는 또 팔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팔뚝에 무게를 감추지 않았다. 뭐 이런 증명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어쨌든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평화를 증명하고 적의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무기 없는 손을 내미는 행위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앞서 말한 빌 게이츠 이사장도 그렇고 어떤 악수 같은 거는 예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하는 악수가 바람직한 악수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트럼프식 악수는 예절에 어긋나요. 그렇죠. 이게 뭐 내가 대장이다, 내가 주도권 갖는다, 뭐 이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래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악수의 원래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수는 상호 대등성을 전제로 존중을 표현하는 형식이라 해도 지켜야 할 예법이 있는 거죠. 상대방 눈을 보면서 하되 상대 손을 너무 강하게 주거나 형식적으로 손끝만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 우영우에 나오는 그 손끝만 내미는 그런 악수는 안 되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라는 것이 체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하는 악수도 미국 언론에서도 비판적이었는데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부 나라는 그 나라 문화적 상황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악수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그런 이제 몸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성을 체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마음 가지면 악수 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두 후보 중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당선됐죠.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할까 안 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전당대회 축하합니다 화환 보냈고 민당 당직자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하기를 대통령 전체를 다 아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다라고 했고요.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악수까지는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현재 전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는 건 아닌데 네.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더 예민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네, 악수는 할 것 같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악수 또 그중에서 정치인의 악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